자, 갑진년 무진월 일간별 운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진년의 무진월이 언제부터 오냐면 4월 4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4월 4일 16시 2분에 이제 청명이라고 하는 24절기에 해당하는 절입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나와 있죠. 16시 2분. 이때부터 이제 무진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무술일인데, 무술일이 딱 됐다고 해가지고 무진월이 오는 게 아니라 이 16시 2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야 무진월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정묘월입니다. 그래서 무술일에는 정묘월하고 무진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네, 참 신기하죠. 그렇게 절입 시간을 꼭 찾아보셔야 합니다. 네, 절입 시간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고, 제가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적어드리니까 요때부터 이제 무진월이 온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갑진년도 그렇고 이제 무진월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이제 조심하거나 아니면은 뭐 계획했던 일이 있거나 만나야 할 사람이 있거나 여러 가지 또 뭐 새로운 인연이라든지 또 새로운 일을 추진을 하는 데 앞서서 뭐 누구는 시험을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회사에 새로 들어가는 등 많은 그런 다사다난한 그런 일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무진월이라고 하는 이 토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토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토가 하는 역할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토가 중심에 놓여져서 생을 하고 극하는 이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하는 거는 두 가지죠. 이제 목국토하고 토국수,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거를 얘기합니다. 현실적인 것들. 그리고 이상적인 거, 생은 이상적인 거, 토생금이라든지 화생토, 이거는 이상적인 거, 하고 싶은 거죠. 현실은 해야 할 것. 자, 그래서 목국토부터 알아본다고 하면은 목에 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목한테 재성이 들어온 거죠. 이따가 뭐 간목일간 을목일간 하겠지만, 목이 재성이라는 것을 이제 봤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지고 분주해지는 겁니다. 일에 대한 결과를 이제 볼 시기죠.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시작하고 뚫고 나가는 기운인데, 이 기운을 이제 시작할 때부터 토를 봤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결과로 도출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이제 목국토의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정된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냥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 자체는 움직이는 건데, 토를 본 나무니까, 목국토니까 나무가 뿌리를 박은 거죠. 제대로 박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간을 점유한 상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자리가 생긴다. 나무가 뿌리에 착근을 해서 목에 할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고 분주해진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디 걸리는 거죠. 토라는 것은 이제 마디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중궁으로 빠져가지고 재수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누군가한테 재수없는 일이 생기면 그게 나한테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TO가 나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남한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토가 다 재수없는 일은 아닌데 이제 그런 일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마디에 걸린다는 얘기는 어쨌든 중간 점검 나왔을 때 누가 이제 뭐 영업정지 당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집에 있던 손님들이 나한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국토 관점으로 봤을 때는 목에 할 일이 많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국수를 보면은 수로 했던 일, 이제 수가 대부분 움직이는 일이죠. 우리가 물이 있어야지 움직이고 물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규칙성이 부여되는 거죠. 수한테 관이 따라온 거니까 토국수 규칙성이 부여된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되는 거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된다. 그래서 이제 토국수가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의 생각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로 뭔가를 했다. 내가 수가 재성이다, 관성이다, 식상이다. 그러면은 그냥 했던 수에 대한 부분 안에서 토국수, 제약이 따라오는 거니까 이때부터 이제 뭔가 걸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토국수가 되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걸리는 일이 생기니까 자금이 좀 더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든지, 기존에 했던 사람이 뭔가 이제 이거는 못하겠다, 여기까지는 이제 너무 힘들다, 뭐 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중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진행을 해가야 되냐. 이제 수라는 것은 이제 진행의 문제입니다. 수는 진행의 문제고, 그 진행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게 토국수예요.
그래서 트랙이라고 하죠. 트랙. 우리가 뭐 카레이싱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도로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트랙이라고 딱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 분리돼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도로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제 뭐 위험하다라는 그거를 딱 막아주는 게 이제 토입니다. 그래서 토국수가 되면은 흐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목극토, 토국수 이런 현실적인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극이라는 것은 이제 다 상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 하도와 낙서 할 때 낙서, 구궁, 후천팔계 이런 것들이 다 극에 대한 부분이고 생에 대한 것은 복희, 선천팔계 같이 이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도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토생금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금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힘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재구성하는 겁니다. 뭔가 이제 수정하고 분리 작업하는 것들을 금이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세대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세대에서 2세대로 전환하고 2세대에서 3세대로 전환하고 요즘 말로 뭐 세대 차이, MZ세대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그러한 신세대가 생기는 것들이 이제 토생금으로 연결이 되면 토가 금을 밀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좀 변신 좀 하자. 이제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제 제조업에서 머무를 것이냐, 이제 유통업도 좀 하자, 뭐 홍보도 좀 하고 사람들 앞에 좀 나서서 뭔가 좀 이미지 변신을 좀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정치인이라든지 책을 쓰던 작가다 그러면 이제 방송 출연을 하는 것이 이제 세대 전환이잖아요. 본업에 충실했던 사람이 이제 얼굴을 알리고 방송에 나가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한 이런 것들이 이제 토생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토생금에 대한 기운들이 세게 들어오는 거죠. 예, 무진월 이렇게 세게 토가 들어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화생토라는 것은 화의 속도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이제 화로 빠르게 하고 남들한테 드러내고 보여주고 뭐 섞이고 이런 작용을 했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조절하는 거죠. 이제 그냥 무한정 관계만 하는 게 아니라 세대 전환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뭉치는 작용, 밀가루 반죽하듯이 튀김을 하든 전을 부칠 때 반죽을 하든 그런 거에 대한 준비하는 거죠. 죽을 만들듯이 기존 질서를 갈무리한다.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생토에 대한 것은 이제 화가 토를 봄으로 인해서 화라는 이 속도를 좀 조절한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너무 화에 대한 에너지가 막 방만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이러면 토가 개입됐을 때 이제 속도 조절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무진월 자체가 일단 토가 개입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마디에 걸리게 됩니다. 걸려가지고 이제 좋은 사람들은 여기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요때 이제 좀 넘어지고 뭐 자빠지고 조사받고 뭐 검열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가 자체적으로 발생시키는 이제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죠. 자, 간목일간 무진월 보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을 보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갑진년 무진월이라서 이 진진자형이 들어가 있죠. 형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바빠질 일, 억울한 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간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 진토가 편재잖아요. 편재, 즉 재성으로 인한 형살. 이렇게 형살이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일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재성에 대한 형살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간목일간 일단 진진자형 당연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편재운을 일 벌리는 운이라고 좀 봅니다. 극하하는 거니까 이럴 때 이제 재미, 유흥, 스릴 뭐 이런 것들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간목일간은 이럴 때 이제 재미를 볼 수 있다 또는 재미를 봐야 한다 이거죠. 보통 우리가 언제 재미를 볼 수 있습니까? 일을 했으면 그 결과가 뭐죠? 돈이죠. 월급 또는 보너스, 승진 뭐 이런 걸 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성은 일의 결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보수나 수당
돈, 보너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승진이라든지 이동을 하는데 이제 원하는 곳으로 발령 받았다. 이러면 이제 결과 되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원하는 곳으로 이제 발령 받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슈들이 이제 생길 만한, 또 그런 것들이 생겼으면 하는 운이 간목일간한테 무진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결과값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게 토가 좀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화의 식상이 설기가 심한 때가 됩니다. 화가 설기가 굉장히 심해지죠. 화생토 하니까 토가 화를 설기합니다. 그래서 식상의 설기가 심하다는 얘기는 이럴 때 이제 몸이 피곤할 수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기운들이 이제 설기당하니까 좀 굉장히 좀 불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는 이제 인성이 되는데 요것이 이제 제극인 맞으니까 또 진중에 이제 개수로 신자짐 삼합에 이제 묘고로 들어가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제 인성에 대한 이제 공부라든지 준비했던 것들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할 때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 그만하고 이제 뭐에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가 돼요. 간목일간은. 그러니까 이제 요때부터 이제 돈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에 눈을 뜨게 된다. 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을목일간을 보면은 이제 간목하고는 다르게 이제 정제입니다. 앞뒤로 위아래로 정제죠. 정제니까 간목일간은 조금 이제 일 벌리는 것들, 뭐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벌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을목은 이제 정제니까 내 생활과 관련된 문제, 정제는 이제 내 생활과 관련된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 정확한 이제 내 소유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때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성 관계에 있던 분들, 뭐 썸을 탔거나 아니면 누굴 좋아한다, 누가 날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제대로 관계 맺는 것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활과 관련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직접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을목일간이 직접 느끼는 것들. 근데 이제 갑진년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겁재와 관련된 삼각관계라든지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기존에 있던 일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좀 나한테 집중을 하기가 시작부터 막 엄청 좋은 쪽이 아니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일이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쟁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을목일간한테는 군겁쟁제가 되겠죠. 겁재가 정제를 극하는 형상이 생긴다. 순서와 질서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들, 진행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을목은 좀 그러한 순서와 질서, 이런 게 얼마나 내 의도대로, 계획대로 되는지 이런 걸 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병화일간한테는 무진월 식신운이 됩니다. 화가 이제 토를 만나면 변질됩니다. 화의 에너지가 이제 토를 통해서 세대 전환, 뭔가 이제 새로운 의미로다가 탈바꿈을 하는 그런 시절이 되는데, 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무진월에 하여튼 뭔가 이제 시작해볼 법해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해보고 진행하고 사람 관계라든지 일이라든지 경제적인 활동이나 각종 모임, 이런 것들이 좀 다발해지는 시절들이 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었던 본인의 영역 밖을 넘어가서 이게 뭔가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이러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다양하게 내가 좀 활동 반경들을 좀 넓히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좀 할 수도 있겠죠. 연간에 이제 간목이 떴습니다. 이제 갑진년은 이제 편인 운이죠. 천간에 태세가 이제 편인이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좀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편인의 키워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갑자기 들어오는 고급 정보 같은 거라서, 우리가 부동산도 뭐 급매로 나왔는데 진짜 완전히 헐값에 나온 물건이다 하면은 그냥 뭐 보자마자 바로 사고 싶잖아요. 그게 이제 편인의 문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지금 당장 하나 남았는데 땡 처리 하겠다, 이거 딱 하나 남았는데 사겠냐,
이게 나한테 정보로 들어오는 거죠. 편인이라는 정보로. 그러니까 이제 병화한테는 그만큼의 이제 갑진년 전체가 편인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빠르게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임들이 좀 민첩해지는 이런 속성들이 좀 되는데, 이제 그러한 운에다가 이제 무진호를 만난 거니까 간목이 작용할 때 좀 걸린다는 얘기죠. 모든 천간들이 이런 토에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간목이 이 무토하고 진토를 이렇게 소토를 해가면서 진진자영도 맞고, 뭐 갑진 무진의 백호살도 되고, 뭐 각종 편재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로 막 발품 팔고 막 분주하고 바쁘고 이런 모습들이 생기죠. 간목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식신으로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결과를 내는 건 이제 재성이기 때문에 사주 재성이 발달이 됐는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것저것 막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일단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좀 누구 만나서 같이 동업 좀 해볼까? 뭐 사업 좀 해볼까? 아니면 뭐가 좋다는데 하면서 이제 부업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뭐 직장인이라고 하면 부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재테크라든지 막 뭐 공부하러 다니고 모임 같은 거 나가고 이런 운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병화일간은 좀 이제 움직임이 이제 좀 뭔가 민첩해질 때라서 각종 이제 사람 관계라든지 경제적인 활동 이런 걸 좀 하면은 좋은 그런 시기인데, 요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가 닫히는 걸 이제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아까 간목 을목 다 인성이 수잖아요. 그래서 제극인 당해가지고 이제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너무 성급하게 치고 나가는 게 좀 문제였다고 하면, 병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성이 닫히는 문제니까, 이제 누가 뭐 이렇게 고급 정보를 줬거나 아니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제 관이라는 틀이 좀 너무 닫히게 되면은 이게 시스템적으로 확실한지 확인을 안 해보고 그냥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뭐 구두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섣불리 사고 나서 나중에 되돌리려고 하면 후회에 막심한 일들이 생기는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관성이 닫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성. 그러니까 이제 수가 관성이니까 정확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것들, 사람들도 다 관행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나만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 이제 관에서 멀어지면은 나만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관에 가까울수록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불법이든 편법이든 아니면 뭐 합법이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은 그것조차 관인 거예요. 꼭 무슨 정부에서 인증해주고 도장 찍어야만 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당장 막 너무 급해가지고 막 산속에서 화장실을 찾으려면 막 몇 시간이 걸려. 근데 이제 거기서 막 오줌 싸웠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바지나 막 속옷에 지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경범죄잖아요. 노상방뇨하는 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이런 것도 관이란 얘기예요. 무조건 법전에 나와 있는. 또 우리가 법을 새로 입법하기도 하고 또 없애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적법했는데 오늘은 위법이야. 뭐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관이 꼭 법이다, 이런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재밌는 비유를 들었는데, 어쨌든 관행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극단적으로 하는 건지 이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혼자서 하는 일은 좀 튀게 됩니다. 뭐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튀는 일로 인해서 사람 관계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뭐 위험 요소가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정화일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은 이제 상관운이에요. 상관운 그 자체로 이제 예상치 못한 변수에서 시작됩니다. 상관이라는 것이 이제 조절이 되어 있는 사주가 있고, 뭐 조절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진짜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상관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거를 뭐 일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관이라고 딱 이렇다. 뭐 좋은 상관도 있고 나쁜 상관도 있고 피곤한 상관도 있고 그냥 안정적인 상관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상관이 좀 안 좋다, 좀 흉하다. 그러니까 흉신의 범주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사용신이라고 하는 십성 중에.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이유가 관을 극해서 상관 경관을 많이 꼽는데, 상관 경관이면 위협액단이라고 뭐 얘기하니까. 근데 일간을 설계하는 게 우선입니다. 흉한 작용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식신이 있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뭐 불쌍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면 이제 뭐 친구가 뭐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식신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할지 이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상관은 자기 옷부터 벗어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가 먹을 건데,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야 그러면 일단 급한 대로 너 이거 써라.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지나고 나서 쩔쩔매는 거죠. 아 그거 사실 내가 필요한 건데. 이런 것처럼 남을 도와줄 때라든지, 또는 이제 누가 싸우고 있는데 싸움 말리다가 갑자기 봉변당하는 일 있죠. 억울해 안 억울해요? 굉장히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왜 생기느냐, 이 기운들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제 빨려 나간다. 이게 이제 상관의 흉적인 작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상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 속에서 항상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의 어떤 돌발 상황이라든지 우발적인 행동들, 그리고 이제 일관되는 거하고 또 내가 어떤 급변하는 이런 에너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무조건 정관을 극한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정관이 또 용신인 사주가 있고, 정관이 필요가 없는 사주가 또 있어요. 뭐 관적으로만 우리가 살라는 법 없잖아요. 남들 다 하는 대로 사는 게 관이라고 하면, 그냥 나 혼자 나만의 개성을 갖고 사는 게 그게 관이 아닌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상관 경관이 나쁘다 그러면 그냥 나만의 왕국에서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상관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관을 나쁘다고 얘기하거나 좀 이제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남들하고 이제 같이 좀 맞장구 치면서 뭔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튀는 행동이라든지 좀 그런 오버하는 그런 면도 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상관을 이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상관이 이제 운에서 작용을 할 때 없던 사람도 이런 상관의 그런 기운들을 항상 맞이합니다. 뭐 세운에서든 아니면 월운에서든, 뭐 심지어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의 이런 기질들이 상관이 강하다. 그러면 이제 상관의 그런 영향을 간접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화일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진월 이때 이제 상관이 통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설기가 굉장히 심한 때라서 이때 굉장히 좀 바쁠 일이라든지 여기저기 이제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인연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생기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간목이 떠가지고 상관 폐인을 하는 운이죠. 이제 정인이 이 상관들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자격에 대한 것을 이제 확인하고 검증하는 이런 시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무토, 진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조절하는지, 성공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끌어가는 거고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은 하다가 많은 중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중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력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멘탈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럴 때 이제 상황들이 갑자기 막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막 생기다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멘탈 관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내가 제대로 된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좀 오버를 떨었는지, 부족했는지, 아니면 지나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좀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차차 일을 이제 너무 막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하려고 좀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좀 점검을 하세요. 이게 맞는 건지, 또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일은 아닌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갑자기 이렇게 누군가를 막 좋아하거나 아니면 막 쏠리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뭔가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할 수 있다고 하면 뭐 그렇게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일관은 무진월, 어쨌든 굉장히 뭐 누군가한테는 스펙타클한 일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바쁘고 복잡하고 분주한 일들, 또 이동수도 따라오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무토일관 같은 경우는 비견운입니다. 무토, 진토 다 비견에 해당하는 무토 본인이고요. 그놈이 나고 내가 그놈인 그런 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진월 한 달 동안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죠. 주인공 역할을 하고 가장 튀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무토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비견운은 내가 주인공이 된다. 그 주인공이 나고 내가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튀는 위치, 그런 자리에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무토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역할을 하든가 주인공이 되든가. 뭐 임시라도 무토의 쓰임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진자영이 이제 돌잖아요. 진진자영이 도니까 여기 이제 본기잖아요, 무토가. 진중이 무토니까 이제 여기 이제 동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견운에는 보통 어깨를 치고 나간다 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제 실행하고 실천적으로 움직일 때를 좀 비견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뭐 설계도가 있든 없든 일단은 뭔가 움직이고 시작하는 게 이제 비견 겁재 운이라고 했을 때 비견 운으로 무토 본인이 동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뭐 기존에 계획했던 거라든지 하고 싶었던 것들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동업이랄지 아니면은 내가 남을 돕거나 남이 나를 도와주거나 이렇게 비견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마을을 이루는 것처럼 뭔가 한 단위로 뭉칠 가능성이 좀 높다. 모임 참여라든지 연락 뜸하던 친구한테 뭐 연락이 온다든지. 그래서 이제 무토는 이때 당연히 바쁘겠죠. 모든 천간들이 다 바쁩니다. 해당 십성으로 이제 형살 돌고 이런 토도 많고 하니까 해결해야 될 일을 이제 목국토 해야 돼서 이제 뭐 쟁기질 해가지고 농사 지금 밭갈이 해야 될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진토 자체가 힘든 시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병진월 설명하면서 진토가 이제 흙탕물이다, 뭐 똥물이다, 오물 묻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일간이 이제 무토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의 어떤 뿌리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재투자라든지 뭐가 생기면은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돌봐야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만큼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무토는 이제 또한 간목 편관으로 올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내가 계획한 것만 딱 하는 건지 아니면은 계획에 없던 그런 인자가 들어와서 나의 어떤 스케줄을 좀 변경할 일이 생기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실컷 일하고 있는데 어디 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경찰서에서 갑자기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그 스케줄이 다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간다. 다 편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나를 이렇게 좀 자극하고 이리 가라 저리 오라 하는 것들이 이제 편관일 수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지 좀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고 하면 미리미리 이렇게 처리해놓고 대비를 해놓는 게 현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토는 이제 무진월 겁재운입니다. 겁재의 키워드는 이 순서와 질서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겁재운은 순서와 질서의 문제. 그러니까 정제가 순서대로 하는 거고요. 겁재는 그 정제를 극하는 거니까 원래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친구 얘기 들어줘야죠. 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라면 하나 먹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한 입 달래요. 그러면은 하나를 온전하게 다 못 먹죠. 마치 이런 것처럼 순서와 질서에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외부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게 외부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겁재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하고 사람 관계를 한다. 그럼 빨리 친해지겠죠. 일도 내가 처음 하는 일인데 굉장히 적응 속도가 빠른 것들. 그러니까 이제 사교적이고 뭐 부침성 있거나 넉살 좋거나 이런 것들이 다 겁재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남을 대할 때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 능력이랄지 속도 같은 게 굉장히 빠르니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응력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내가 그만큼 에너지를 쏟은 거에 비해서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거를 괜히 이제 오지랖 부리기도 하고 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챙겨주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어떨 때는 이제 손해가 나거나 아니면 내가 서운할 수 있겠죠. 나는 이만큼 챙겨줬는데 결국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게 이제 겁재의 키워드인데 요런 한 달이 될 수 있는 거죠. 기토일간한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할 수 있고요. 내가 원래 피해의식 뭐 이런 사주가 원래 겁재가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거 생길 수 있는 거지만 이게 피해의식하고 자격지심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마음을 써가지고 해줬는데 이제 다른 상대방들은 뭐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또는 꼭 굳이 내가 널 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러면 이제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 다칠 그런 게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삼각관계 이런 게 꼭 한 번씩 따라옵니다. 뭐 모든 상황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능성으로 좀 염두에 두세요. 이 겁재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간에 이렇게 좀 잡음이 껴있는 거예요.
잡음이랄지 제3자랄지 뭐 누구 소개로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같은 학교 안에서 이렇게 있어도 누구를 좋아하거나 뭐 해도 그 안에서 이제 괜히 누구 또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친구도 같이 좋아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에 이제 뭐 원래 이성이 있다든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 경우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관계가 될 가능성도 높은 거라서 좀 이런 겁재가 있는 사람은 눈이 높아요. 일단은 이게 눈이 높다라는 거는 뭐 꼭 외모라든지 이런 뭐 조건을 많이 봐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어도 지금의 내 위치라든지 지금의 내 상황에서 조금 버거운 상대를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수월하고 그냥 쉬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도 항상 막 어려운 걸 하려고 그래. 어려운 거 깨가지고 막 희열을 느끼려고. 그런데 그 깨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거죠. 버겁고. 그런 것처럼 이런 겁재에 대한 그런 키워드가 긍정적으로 따라온다고 하면 물론 당연히 그 어려운 게임을 깨는 것처럼 내가 결국엔 정복하는 게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좀 실패로 따라온다 했을 때는 이게 상처뿐인 영광이 남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감정 기복에 대해서 좀 동하는 일이 좀 생길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마인드를 잘 잡고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위축되지 않고 증명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앞서 나가고 또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면 되니까. 이 겁재의 좀 부정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불만족에서 나와요.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도 아무리 내가 앞서가도 그래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서 1등을 했는데도 나는 1등을 했지만 돈은 없어. 나는 뭐 돈은 있지만 명예는 없어. 뭐 이런 것들 있죠. 항상 자신의 부족한 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좀 관심을 갖는,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장점에 집중하면 되는데 단점에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좀 그게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토일간 무진월 달, 또 이제 진진자영 도는 게 이제 본인의 뿌리는 아니지만 같은 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바쁜 일들이 생기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떡고물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도 이제 숟가락 얹을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간목 천간에 연에서 온 갑진년 정관운이잖아요. 그래서 정관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명령 하달이 따라와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뭐 어디 갔다 와라 뭐 이런 지시나 제안이 따라올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뭐 내가 취직이라든지 어디에 뭐 서류 넣거나 원서 쓰거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잘 공고라든지 인터넷 잘 알아보시고 정보가 빨라야 합니다. 겁재는 살아남으려면 정보에 아주 민감해야 돼요. 정보에 죽고 정보에 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보가 없으면 무조건 도태됩니다. 그래서 빠릿빠릿해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뒤처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쪽에만 되는 2인자의 삶에서 벗어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취득을 하고 또 내가 정보를 똑같이 얻어도 내가 빨리 얻어야 돼요. 똑같은 정보를 얻었는데 내가 막 200번째 확인하고 이러면은 이미 200명 가까이 다 확인을 한 거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겠죠. 첫 번째로 뭐 확인을 하진 못해도 거의 한 10번째 안에는 좀 들어가야 속전속결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금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일간은 이제 무진월 편인운이죠. 편인의 키워드는 토생금, 그러니까 경금한테 무토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생금으로 너무 지나치게 들어왔죠. 그 매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매자가 묻을매자입니다. 묻을매자. 여기 안에 이제 토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토 안에 파묻혀가지고 이럴 때 이제 좀 인성에 끌려다닌 그런 속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좀 강해야 좋겠죠. 뭔가 내가 의지를 갖고 좀 건강한 사람들만이 매금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이제 건강하지 못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남탓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매금에서 좀 벗어나기 어렵다. 파묻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속전속결 이제 빠른 키워드가 있습니다. 편인이라는 거는 뭐든지 이제 빠른 거잖아요. 그리고 전문가, 도사 이런 거니까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빠르게 속전속결 그런 거고 이제 빠른 걸 또 좋아하죠. 답답한 거 싫어하고 그래서 결과 빨리 보고 싶은 이런 거는 있죠. 그래서 이제 편적으로 들어오는 정보 그러니까 이게 잘하면 대박인데 아니면 사기인 거 있죠. 그러니까 편적으로 들어오는 정보인데 이게 확인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은 안 돼. 내가 일단 해봐야 돼.
뭐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것도 한창 초창기에 나왔을 때 이게 사기인가 아니면 뭐 주식도 아니고 이 코인이라는 게 뭐야, 가상화폐라는 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이었습니다만 1억을 이제 돌파했단 말이죠, 비트코인이. 그런 것처럼 편적으로 들어오는 정보인 거예요.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 하면은 그 편인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투자를 한 건데 그 투자한 걸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제 지금 돈을 벌게 된 그런 사람도 있죠. 그게 이제 편인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편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다. 그래서 각종 심리적인 불안장애가 좀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편인들은 항상 이제 편적으로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디는 들어오고 어디는 비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아직도 모른 것 같고 막 이런 자신감들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막 무기력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들이 이렇게 필요한 게 계속 이제 끊임없는 이제 확인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장애가 좀 따라옵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이 이런 뭐 무진월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불안장애를 좀 겪을 수가 있어요.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애끓는 일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누구랑 싸운다든지 아니면 좀 억울한 일 있잖아요. 남들 다 뭐 이렇게 좋은 일 생기는데 나는 뭐 왜 별 볼 일 없냐, 나이 든 분이다 하면은 뭐 누구 자식들은 다 이렇게 해외여행 보내주고 막 뭣도 사주고 하는데 왜 우리 자식은 뭐 그런 게 없냐, 막 이런 거에 비교의식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이제 막 삐지고 서운하고 뭐 소외받는 것 같고 막 이런 일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금일간 자체가 이제 이런 무진월 때 되면 의외로 은근히 예민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사로잡힌 거는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기상월 넘어가면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본업으로 잘 벌다가 이제 부업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편인의 키워드예요. 이건 꼭 경금의 무토 편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 편인이 이제 부업으로 하는 일들이 좀 더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긍정적일 때. 근데 부정적일 때는 당연히 본업으로 잘 벌다가 이제 뒤에서 손해보는 일이죠. 부업으로 이제 손해보는. 그러니까 이제 딴 주머니 차려다가 잘못되는 거니까 확장하다가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부업으로 이제 손해보는 그런 일이 좀 발생되지는 않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얼마나 본업에 내가 지금 충실하느냐 이걸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부업으로 전환을 할 때 확실한 건지 반드시 내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정확하게 이제 확인해보고 이제 괜찮은 건지. 그래서 이제 막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밤에 잠이 안 오죠. 그리고 밤에 좀 집중이 잘 돼서 뭐 공부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렇게 밤새는 일 생길 수 있고요. 또 밤에 이제 뭐 보다 보면 이제 배고파지죠. 야식 먹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살이 찌죠. 다이어트가 안 되죠. 뭐 다이어트 하려고 했던 분들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스트레스를 이제 먹는 걸로 해결하다가 이제 폭식을 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먹는 거 있죠. 맨날 양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다가 갑자기 막 허겁지겁 먹게 돼서 뭐 이렇게 체하거나 위장병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 폭식을 하게 되는 게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먹는 분이 있어요. 단식을 하게 되는 거죠. 간헐적으로라든지 단식을 하게 돼서 살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인으로 살이 찌기도 하지만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편인이 있다 가지고 뭐 살이 빠진다, 뭐 뚱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풀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차려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막 못하는 거죠. 막 뭐 청소를 하고 막 정리를 하고 막 신경 쓰는 것 자체를 막 아무것도 안 해보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되는 사람은 단식을 하면서 살이 빠지겠죠. 그래서 체질별로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보면은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살이 쭉 빠졌구나. 이제 단식을 했다는 얘기인 거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 또 누군가는 이제 살이 막 갑자기 쪘다 이러면 아, 좀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서 많이 먹었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일관적으로 폭식이다 단식이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취득, 이거는 이제 뭐 시험에 이제 합격하게 되고 이제 자격증 나오는 거죠.
뭐 요럴 때 이제 그걸로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이제 도모하는 그런 거에 이제 적합한 시험 합격운 뭐 이런 거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이것 또한 뭐 편인이라고 해서 다 합격하는 건 아니겠죠. 누군가는 낙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안 했으면은 당연히 낙방을 하는 것인데, 이 편인이라는 게 좀 벼락치기적인 속성도 있어가지고 이 벼락치기로 인해서 잘 이렇게 해결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합격이라도 좀 하겠는데, 그거 잘 안 되면 이제 뭐 낙방하는 거죠. 공부도 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케이스를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진월 한 달 같은 경우는 경금일간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족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만족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스스로 계속 이렇게 좀 독려를 해가면서 자신감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신금일간은 무진월 정인운입니다. 경금은 매금을 좀 해결할 의지가 있다가는 신금은 제대로 매금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토의 신금이 12운성 쪽으로 이제 묘지죠. 묘지로 임수하고 같이 무덤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국이고, 기능이 정지되는 힘들죠.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압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신금의 걸록지죠. 그 걸록을 암합친다. 그러니까 암합이 이제 걸록을 육합친다 해가지고 진유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압록이라고 하는 글자가 진토입니다. 신금한테. 예, 압록이다. 그래서 이 진토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는 뭐 매금에다가 임묘지지만 이런 압록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록이라고 하는 이 유금을 이제 육합쳐가지고 좀 허상으로 불러오는 것 같은 거예요. 뭐 허자 같은 식으로. 그래서 압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귀인의 작용이 또 들어오기는 합니다. 예, 누군가는 뭐 모두가 다 들어온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오버하고, 누군가는 이제 뜻하지 않는 도움이라든지 귀인의 어떤 작용 이런 게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일정하게 오래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뭐 장담을 할 수가 없겠죠. 사주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압록이라는 것도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편인이라는 거는 정인하고는 다르게 선택이에요. 선택에서 거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전공을 정할 때 뭐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의사가 됐다가 뭐 변호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의는 의무의 영역이에요. 그냥 선택 과목이 아니라 그냥 정규 과목이 있죠. 그냥 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다 아무거나 배우는 거 있죠. 근데 이런 거니까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남들 다 하는 거죠. 그냥 기초 교과 과정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신금한테 이 정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정인이 다 그렇지만 집안이라든지 계통과 질서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내가 당연히 이제 물려받아야 되는 거 있죠. 유전이라든지 뭐 우리 집이 장사꾼 집안이야. 그럼 나도 당연히 장사에 그런 관련된 쪽으로 간다든지, 뭐 정치인 집안이야. 그러면 정치와 관련해서 군인 경찰 집안이야. 그러면 그런 집안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집안 문제예요. 집안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또 집안에 내가 이제 돈이 집안에 없어요. 근데 나는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어떤 예술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이제 능력보다도 더 많은 필요한 환경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불만이 많이 생기고 어떤 자신의 출신의 한계 이런 걸 좀 많이 절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금일간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이제 좀 재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좀 이런 집안 문제 있죠. 집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본인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면은 벌써 치고 나가도 벌써 나갔는데, 집에 이제 막 가족들 있잖아요. 막 챙겨야 될 뭐 식구들, 뭐 형제들, 부모님 아프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막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누가 뭐 사고를 쳐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뭐 하나에 집중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신금의 어떤 좀 고질적인 문제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무진월의 그러한 문제들이 좀 터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내가 고민할 일이 좀 따라온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서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금일간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혼을 하려고 지금 조정기간 좀 거쳐가지고 좀 도장 찍고 뭐 좀 서류 준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족 중에 누군가는 좀 아프시거나 어떤 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누군가는 이제 자녀라든지 뭐 새로운 어떤 뭐 조카가 됐든 이런 출산을 해서
이렇게 호적에 올리는 경우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새롭게 결혼을 해가지고 누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 그럼 세대합가가 되는 거니까 뭐 이럴 때는 이제 뭐 새엄마라든지 새아빠라든지 이렇게 뭐 들어오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런 호적에 대한 문서상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는 운이 되는 겁니다. 해결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정신없고 머리 아프고 또는 막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또 누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또 유산이라든지 상속에 관련돼서 또 다툼이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소송까지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내가 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집안의 형제 안에 내가 이제 뭐 장녀일 수도 있고 장남일 수도 있고 뭐 차남이나 차녀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그런 시기란 얘기죠. 문서상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런 게 아니어도요, 뭐 결혼 안 하신 분이라든지 가족하고 안 사시는 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문서상의 문제라는 건 이제 자격증이죠. 자격증, 뭐 졸업, 뭐 학위 취득 이런 거죠. 네, 자격증이나 문서, 졸업, 학위 취득 이런 거니까 내가 얼만큼 준비한 거에 대한 결과를 이때쯤 내는가. 뭐 유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 비자 문제, 또 뭐 영주권, 시민권 취득, 뭐 귀화도 포함해가지고 뭐 다 문서잖아요. 나의 어떤 출신에 대한 어떤 증명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결판을 보는,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 이런 시점이 무진월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 하여튼 머리가 좀 아프다. 그것을 이제 매금이라고 한다. 아주 인성 때문에 머리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에 대한 진행이 식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무식하게 단순하게 진행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가장 뭐 다 집어 던지고 뒤집어 엎고 떠나고 벗어나고 싶은 힘든 시기죠. 하여튼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신금한테. 안 힘든 사람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보진 않겠지만, 안 힘든 사람은 이제 대체로 집안에 어떤 부모 문제 있죠. 그런 게 좀 없을 때,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뭐 혜택 부여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대신 자금 내주고, 막 이렇게 그 집에 후광이 좋은 경우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덜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어깨에 짊어진 그런 무게감이 상당할수록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 뭐 벗어난다는 게 굴레가 없으면 뭘 벗어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가볍고 자유로운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 집에서 장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신금들이 또. 이 매금이라는 게 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자 역할. 그래서 이제 이런 신금이 또 특히나 토가 많으신 분들 있죠.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아요. 뭐 변호사가 됐든 판사, 뭐 의사가 됐든 아주 많습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생기냐? 집안 문제에서 와요. 부모님이 해준 거라든지, 또 내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에서든 하여튼 이제 어른들의 어떤 도움을 얻게 되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내가 자격은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태로 왜 이걸 하고 싶은지,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신금에 뭐 진신이 임수라고 하는데, 나는 임수가 없는데 또는 뭐 전문직을 하고 있고 뭐 잘 풀린다, 이거는 내가 하는 일하고는 좀 다른 그런 거죠. 그 임수라고 하는 도세 주옥이라고 하는 구조를 짰을 때는 이제 자수성가의 코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자수성가가 아니라 매금이니까, 이거는 뭐 집안 경제 사정이라든지 이제 상황에 대한 것들, 문서, 호적 이런 거 정리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한번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건 재성입니다. 돈, 현금 가장 많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신금이 좋은 건 아니겠죠. 뭐를 또 해결해야 되니까.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돈 문제 안 생기는 신금 없습니다. 대부분 돈 문제도 따라와요. 경금처럼 이제 금극목이 아주 적극적인 그런 인자가 아니라서, 신금은 목이 또 많아지면은 그 목을 또 어떤 식으로 또 꼼꼼하게 이제 정리를 할지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목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재성이 이제 좀 많이 필요한 것들, 현금이 좀 많이 돌아야 좋은데 대부분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남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동 투자한 거에 대한 뭐 지분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뭐 사업에 대한 앞으로 향후 어떤 투자처에 대한 것들을 알아본다든지,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좀 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고 떠나고 싶다, 답답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은 편관운이죠.
평관의 키워드는 어려움부터 시작합니다. 일단은 나를 자극하는 토크스죠.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극이 들어오죠. 싫은 일 당연히 뭐 하기 싫은 것도 막 하라고 외부에서 좀 들어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걸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쓸 수 있겠죠. 이게 다 억울한 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고립, 여기 이제 섬이라고 또 표현해놨는데 내가 외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들한테 투자를 하거나 어려운 걸 막 해결해주는 이런 것도 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벌어가지고 못 쓰는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우울하겠죠. 그리고 또 비교의식이 좀 따라옵니다. 평관으로 인해서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거 있죠. 그냥 자체적으로 내가 만족하면 되는데 만족하는 것보다 자꾸 나보다 좋은 것과 비교해서 나는 좀 그렇지 못한 상태.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한 불만족, 스트레스.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스트레스와 같이. 그리고 또 이제 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남 일에 엮여가지고 괜히 내가 막 해주거나.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일하고 좀 연결돼 있는 거죠. 당연히 내 일이면은 괜찮은데 남의 일을 하면서 좀 괜히 엮여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억울한 일 생기고 과로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연 이제 이 평관에 대한 일로 어떤 그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는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굴레라는 건 엮이는 거죠. 그냥 누군가하고 엮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엮여서 괜찮다라고 하면 그럼 버티세요. 그만큼의 가치와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 평관이 그 정도의 어떤 자극을 받아서 좀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면 뭐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손해만 보고 결과가 이제 후회로 따라오는 관계라든지 일이라든지 그런 거는 안 하는 이만 못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가지고 판단해야겠죠. 그리고 한정된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우물한 개구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한정된 영역.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 즉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 또는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움직였던 것들이 굉장히 좀 답답하고 협소하다고 느끼는 일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정된 영역에 그런 키워드가 따라옵니다. 뭐 평관 운에 이런 임수일간이 어디로 뭐 발령을 받았어요. 어디로 뭐 출장을 갔어요. 일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외로운 거 있죠. 고립됐다겠죠. 섬. 그리고 뭐 돈이 있는데도 쓸 데가 없어. 어디 시골 외지에 어디 막 파견 가가지고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죠. 한정된 영역으로 내가 어디를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싫은데 억지로 이동한 거잖아요. 그냥 가라고 해서 간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짜증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답답하고 막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또한 물리적 충격 있죠. 뭐 어디에 이제 막 외상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차 운전하다가라도 접촉사고든 아니면 뭐 버스에서 넘어져가지고 어디 뭐 부딪힌다든지 물리적 충격이 이게 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주의해야죠. 이제 무진월 한 달간은 임수일간 어디 밖에 예상치 못한 일에 이렇게 좀 놓이지 않게끔 딱딱 필요한 일만 하시고 되도록이면은 막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소모하고 그러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병원 신세는 뭐 지금 이미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입원을 예상하거나 뭐 수술 같은 거 있죠. 수술을 해야 한다. 지금은 이제 뭐 수술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 신세 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항상 걱정하는 게 있죠. 병원에 가면 무조건 낫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의료사고라는 게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의료사고에 대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또 이렇게 잘 봐야 하는지 신에게 또 빌어야 할 때는 또 기도를 또 해야죠. 왜냐면 의사가 뭐 일부러 의료사고 내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 진짜 이런 평관운에 생길 수도 있는 거라서 제가 뭐 겁을 주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는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조금이라도 더 뭔가 신경 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참고해서 알아보라는 얘기니까요. 너무 부정적으로 뭐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둔다고 했을 때 이런 평관운에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면 좋겠지만 뭐 그게 꼭 평관운에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넘어가서 또 해셔도 되겠죠. 당장 막 급한 게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뭐 법적으로는 이제 재판이나 아니면 조사받을 일. 갑자기 이제 막 요즘에 막 구설수나 괜히 뭐 악플 달다가 막 그런 거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또 아니면 뭐 누가 소송 걸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에 괜히 법정 다툼할 일 뭐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뭐 크게 잘못하고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나한테 이런 엄격한 상황이 좀 찾아오는 거죠. 가혹한 그런 잣대가 좀 따라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시험 볼 일,
테스트라든지 시험 볼 일. 이때 이제 최종 관문을 이제 통과하는 뭐 논문 통과라든지 아니면은 졸업 심사를 앞두고 있는 부분에서 라이센스에 대한 취득도 취득이지만 일단 그 안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평관이라는 것. 그리고 또 대인관계는 내가 이제 겪어가기 어려운 사람 있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이해하면서 막 챙기고 뭐 극복하고 같이 잘 이렇게 협상하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일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우리한테 다 생긴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일단 우리한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단은 연천간에 있는 감목이 떴잖아요. 이 식신으로 인해서 뭔가 극복해낼 만한 어떤 하나의 키포인트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회사에서 뭐 어려운 일이 너무 막 생겼어요. 뭐 억울해, 짜증나. 뭐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만두면 되는 거죠. 말이 쉽지 뭐 그만두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짜 막 못해먹겠다 하면은 그만두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냥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낫지. 괜히 이제 고생하면서 왜 거기에서 굳이 어려운 일, 뭐 억울한 일 당하고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거예요.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 주니까 이것을 내가 못 받으면은 다른 데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런 갑질을 당하는 거잖아요. 물론 회사가 그렇게 갑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상사라든지 회사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누가 하지 않아도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뭐 쥐락펴락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적도 없어요. 근데 내가 왠지 막 이렇게 막 불안해하는 거 있죠. 그건 스스로 자진해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게 스스로 좀 뭔가 자신감 있게 좀 치고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만큼은 좀 위축될 일이 좀 있죠. 위축될 일이 좀 있고 억울한 일도 좀 들어가니까 자신감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세울 수 있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임술관이나 편관이 좀 많아지는 시점에서는 이제 과로라든지 에너지원들이 좀 없기 때문에 사우나나 찜질방이나 스파나 마사지 이런 거 받으면서 좀 육체적으로도 좀 많이 혈액순환도 좀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좀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쇼핑도 하고 새로운 물건도 사가지고 리프레시도 하고. 그리고 이 편관의 운에 정말 내가 필요한 물건이 아닌 이상 오래된 것들 있죠. 오래된 거라든지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거 버리고 청소하고 이러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잡다구리한 것들이 내 영역에 많이 널브러져 있을수록 이런 편관의 기운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편관이 난 싫다, 또 많이 극복하고 싶다 그러면 부지런하게 털어내고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청소 깨끗하게 싹 하고 그리고 나의 몸도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유산소 운동하고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햇빛도 쐬고 사람도 적당하게 만나가면서 그렇게 나를 계속 이렇게 좀 훈련을 시키는 거죠. 가만히 있거나 뭔가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은 그러면 더 편관에 이렇게 좀 억눌려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뭐라도 막 움직여야죠. 움직이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임술관은 하여튼 뭐 순조로운 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조롭지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예의주시하시고, 또 돈 거래라든지 뭔가 내가 이제 투자를 해서 한 방을 노리는 이런 거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편관 운에는 진짜 말 그대로 재생살 쫙 빨릴 수가 있어요. 내 돈이 어딘가로든 빨릴 수 있으니까 도박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누군가에 관련된 그런 금전 거래 이런 거 조심하시고, 뭐 계약할 일이 있다 뭐 이럴 때는 특히나 또 이런 무진월 조심해야겠죠. 뭐 이사 같은 것도 괜히 가가지고 이제 낭패 볼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임수일간까지 알아보셨고요. 마지막 대망의 개수일간 보면은 개수일간은 이제 정관운입니다. 자, 정관은 편관과는 다르게 이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관은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볼 감안을 하고 움직인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거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게를 막 냈어요. 근데 막 깡패가 찾아와가지고 막 자릿세 내라고 하면 편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느냐? 내가 그 자리 빼면은 그 깡패한테 시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거기 몇 년을 했다 아니면은 뭐 그 자리를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하면서 이게 자꾸 타협을 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난 가게 빼겠다. 뭐 자릿세 못 낸다. 이러면은 이제 편관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갑자기 이제 찾아오는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누군가 막 갑자기 뭐 묻지마 막 살인 폭행하면은 뭐 그런 거는 피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관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권력이라고도 하거든요. 권력. 그러니까 편관을 막 휘두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정치인들 보면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역사를 보면은 임금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많이 막 칼부림을 하고 형제들 죽이고 막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냐, 선택해서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정관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당연히 다 이렇게 공평하게 지키는 이런 질서와 규칙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특별한 어떤 권력보다는 그냥 권위 정도로 갑니다. 권위 또는 뭐 권리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 질서와 법을 지키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 그러니까 이 개수일간이 이런 토로 인해서 내가 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관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틀 밖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영역, 자기 직장, 자기 동네 이런 것 밖을 쉽게 벗어나지 않아요. 정말 이례적인 경우 빼고는. 그래서 의무와 책임 있죠. 의무와 책임. 이런 것들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따라온다. 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답답하죠. 편관은 어떨 때는 나갔다가 어떨 때는 안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정관은 무조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리는 편관에 많고, 정관은 이제 비리라고 하기에는 이게 뭔가 체계가 굉장히 철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편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는 의외로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다. 누가 뭐 감시하고 관리하는지 뭐 어려울 정도로,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편관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비나 이런 것도 좀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김영란법이다 해가지고 로비 받기도 어렵고, 그런 걸 또 정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빤히 드러나죠. 근데 편관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싹싹 잘 하니까 그런 거 안에서 이제 정치질 같은 게 좀 들어간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일간 입장에서 이제 정관으로 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관으로 인해서 의무와 책임이 이렇게 좀 과중되는 걸로 이렇게 좀 되겠죠. 부담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좀 받은 보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흐름의 문제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토국수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운 제안들이 이렇게 좀 따라오는 거라서, 이럴 때 이제 이직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에 대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다가 이것도 있구나, 저것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자진해서 막 회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나를 꺼내주는 거 있죠.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나를 기존에 있던 관계에서 끄집어내준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국수로 인해서 새로운 제안이 좀 따라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을목하고 무토와 더불어서 개수도 진중에 이제 신자진으로 연결이 돼 있죠. 지장간에 중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토가 두 개나 이제 떴어요. 당연히 개수가 동하겠죠. 당연히 이제 개수한테 신상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이 정관이라고 하는 신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본인의 어떤 진로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움직일 일이 좀 생길 수가 있고, 또 변동수라든지 이런 것들, 뭐 계약 만료가 되거나 회사에서도 뭐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있었던 사람들, 당연히 그 계약이 끝나고 다른 쪽으로 어디로 갈지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시기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또 새롭게 어디 공고를 찾아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이렇게 막 뭐 임수처럼 편관으로 두드려 맞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본인이 어떤 근기가 동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이동수라든지 뭐 자기가 어떤 책무라든지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 내가 좀 어느 정도는 좀 감당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가정 환경에 대해서 집안 문제가 또 따라올 수도 있겠고요. 집안 문제, 그거는 이제 정관이라서 내가 장자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부모님이 나만 찾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딸인데도 아들 노릇하고 뭐 이런 경우도 또 생길 수가 있는 게, 의외로 나한테 좀 거는 기대가 크다, 그게 좀 부담스럽거나 좀 가끔은 서운하거나 억울할 때가 있는 거죠. 해주는 거는 없으면서 맨날 뭐 찾을 때만 뭐 찾으니까 그러는 것처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알아봤고요. 무진월 4월 4일 16시 2분에 이제 청명이라고 하는 절입일로 들어온다.
얘기를 했고요. 목일간은 대체로 이제 뭐 바빠질 일 이런 걸로 이제 목국토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제 뚫고 나가는 이런 기운들이 막 바쁘고 분주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토로 한 번씩 걸리는 거라서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변화의 그런 축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운도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무진월 잘 대비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